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양회와 국내 증시입니다. 이 양회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죠. 2월 초였나요? 이 시간톡에서 전문가님께서 3월을 준비하자 이런 말씀 해주시면서 특히 꼭 집어가지고 이 중국 양회를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되게 일찍 봤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바로 내일부터죠. 이 기대감이 슬슬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양회 보고 계실까요? 진짜 우리가 좀 생생을 내자면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소재가 재미 별로 없어서 미리 3월을 보자는 것도 조금 있는데 조금 그래서 양회를 좀 준비하면서 그래도 그 동안에 관련 좀 섹터들의 좀 반응들이 나온 게 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 시장은 이 중국의 영향을 좀 벗어나기 힘든 또 어떻게 보면 밀접한 그런 게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양회가 드디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고 또 이틀이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이게 3월 중순까지 진행이 되고 정치적인 그런 행위도 행사들도 하지만 일단은 그 경제 정책 같은 그런 여러 정책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데 이제 양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 우리 시장에 어떤 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지금 딱 눈으로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동안 그 전에 이제 반응이 나왔던 것들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논의해보는 또는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확실히 양회와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움직임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철강주를 대표로 해서 인구 정책 관련 섹터까지 다양한 섹터에서 좀 반응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일단 다양한 섹터에서 반응이 나오는데 이제 양회 관련해서 좀 잠깐 얘기를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중국 최대 행사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시진핑 사면임의 이제 제대로 된 첫 걸음을 내딛는 거고 또 작년에 이제 경제 성장률을 5% 목표를 잡았는데 훨씬 못 미쳤잖아요. 얘네들은 나왔나요? 봉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봉쇄를 하니까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한 3%에 딱 머무른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로 코로나를 넘어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딱 시작을 하니까 5%인가요? 5.5를 이제 목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경기 부양을 좀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내수 회복,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뭔가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PMI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12년 만에 제일 잘 나와서 이제 경기가 정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봉쇄했는데 그래도 12년 만에 이렇게 났다는 건 조금 의아하긴 한데 약간 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좀 이해는 안 되죠.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났다는 하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시진핑이 마지막 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를 이뤄야 되니까 우리가 그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때 말씀 나눴던 동수서산 이런 것들부터 해서 그러면 이제 낙후된 곳을 또 개발하고 그래야지 경기가 부양되고 특히 이제 부동산 쪽 주택도 이제 좀 약간 상승 기류에 좀 있다고 해요. 중국도. 그리고 특히 중국 경제에서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나 위상이 좀 상당히 큰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인구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낙후된 게 아직도 이제 현대화되지는 않았어요. 저쪽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쪽 지역은 아직도 이제 낙후된 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부양을 할 때 이제 건설 이런 그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미국하고 이제 갈등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첨단 기술 쪽으로도 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일단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는 거.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지금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또 중국이 이렇게 경기 재개를 하고 리오프닝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큰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는 하지만 지금 벌써 움직이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철강주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철강주들도 좀 봐야 되고 또 우리는 이 중국에서 하는 정책 중에 우리랑 좀 연결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가방을 그때 이제 잠깐 저출산 인구가 이제 중국도 슬슬 줄어드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10몇 억인데. 네, 그렇더라고요. 참 우리나라는 더 심각한데 그래서 그런 인구 정책, 그러니까 출산 정책도 중국도 상당히 좋게 이제 그리고 이제 다자녀를 낳아도 된다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랑 좀 연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도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철강 이것만 아니라 공장이 일단 돌아가게 되면 철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중국이 또 한번 돌아가면 난리 나잖아요. 원자재값 모르고 그때 구리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 50% 쓰니까
그래서 철강이 이제 되면 나중에는 분명히 비철금속으로도 갈 거고, 뭐 알루미늄부터 해서. 맞아요. 그럼 또 히토류 같은 이런, 전력광물 쪽으로도 갈 거고, 본인들도 또 전력광물 관련해서 또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 세계가 또 자원 전쟁에 가고,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네, 그동안에 이제 어떤 것들이 움직였나, 네, 그런 것들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이 양회를 앞두고 시진핑 3년임 이제 스타트 라인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 내수 회복 이 방점이 상당히 크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들이 나오게 됐을 때 관련한 업종들이 크게 좀 관심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특히 부동산 경기 부양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철강주들 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저출산 관련된 이런 정책들까지도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섹터를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지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일단은 뭐 말이 나온 철강주가 되겠죠. 네. 이제 철강주는 뭐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이제 좀 살펴보면은 네. 최근에 잘 안 움직이는 이 섹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이 철강주 섹터가 근데 최근에 뭐 뭐니 해도 대장은 뭐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이렇게 쭉쭉 올라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이게, 올라올 네, 줄은. 철강 때문만은 또 아니죠. 이제 포스코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도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철강주 중에 이제 좀 제법 덩치가 나가는 것들을 좀 찾아보면은요. 네. 현대제철이 있습니다. 제철. 네. 현대제철도 이렇게 바닥을 계속 기다가 네, 여기서 저점을 잡고 네. 또 저점을 올리면서 이렇게 한번 시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큰 회사들 좀 중대형으로 가는 이런 철강 회사들이 오르다 보니까 또 가벼운 애들도 야, 큰 형님 가는데 우리도 가자 하고 쫓아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휴스틸 요 회사도 한 조 단위의 시총을 갖고 있지만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확인해 볼까요? 네. 휴스틸입니다. 또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휴스틸 네. 같은 경우도 한 오. 1조 정도 되는 그런 시총인가요? 네. 네. 그런데 자, 얘네들이 영업이익이 아마 시총만큼 나왔을 거예요. 그래요? 네. 시총이 1조가 아니군요. 네, 영업이익이 3,800억 3,000억. 되는군요. 네, 영업이익 그만큼 나왔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1조가 가도 된다는 얘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작은 중소형주들이 움직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하이스틸이라는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간에서 항상 제일 빠르게 움직여요. 하이스틸, 그다음에 금강철강, 네. 그리고 이제 문배철강이라든가 네. 문배철강하고 지분 관계가 있는 NI스틸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이런 애들이 좀 같이 움직인다는 거는 또 거기다가 우리나라 정책도 좀 지원되면 좋은데 중국에서 이 경기 재개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중소형 철강주에도 좀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정책 얘기가 좀 솔솔 딱 이 일정과 어떻게 비슷하게 맞춰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철강주가 먼저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보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강주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그다음에 이제 저출산 말해 뭐해 하는 식의 그 저출산 있죠. 아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랬지만 그래서 저출산 관련해서는 당연히 아가방을 제일 먼저 머릿속에 딱 있을 겁니다. 차트가 예쁘게 올라가서 이따가 이제 뒤에 리뷰를 잠깐 해드리겠지만 이런 아가방 그다음에 제로투세븐이라든가 그리고 제로투세븐도 오늘 종가가 아주 잘 끝났네요. 그리고 캐리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반응이 빠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캐리소프트는 어제 이제 시간의 상한가가 나오고 오늘 이제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음봉이 나왔는데 캐리소프트 그다음에 요즘에 신규 상장한 SAMG 그다음에 꿈비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위한 그런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 눈여겨서 볼 만한 섹터들은 저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만 움직인다고 해서 철강주만 움직인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물류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류주 그다음에 이제 해운주 마침 또 이제 페노션이라든가 해운 많이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페노션이나 이런 해운이나 철강주들은 잘 안 움직이는 그러니까 늦게 움직이는 특징들이 있는데 마침 이 중국 양회 그리고 또 해운주는 다른 이슈들 살짝 엮인 게 있습니다. 그 HMM의 이제 매각 이슈도 있으면서 이제 같이 다 버무려져서 하필 요 타이밍에 분위기가 딱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HMM도 한번 잠깐
보게 되면 정말 네. HMM은 2021년도에 무시무시한 그렇죠.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네.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죠. 예.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예전 올라오기 전에 비하면 많이 올라와 있는 거지만 최근에 한 2, 3년을 보면 지금 저점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제 매각 이슈도 이제 불거지고 있고 또 이 철강 관련해서 이렇게 뭐 물류 운송까지 다 같이 엮여서 보니까 이런 게 또 봐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중국의 양회 때문에 살짝 영향들이 연결고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걸 보다 보면요. 양해가 불러오는 이제 연결과 뭐 확장성이라는 걸 갖고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확장성. 네. 좀 약간 무거운 뭐 시크릿컬 관련은 철강, 물류 뭐 이런 자원 쪽으로 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우리의 정책과 연결돼서 좀 살짝 묻어서 갈 수 있는 것들은 네. 저출산 정책. 저출산.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이게 쇼핑으로도 갈 수가 있죠. 그렇죠. 제품들이 우리 있으니까요. 그 상장된 회사 중에 약간 중국 지분이 들어간 회사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쇼핑하면은 이커머스 플랫폼 회사들, 아하. 뭐 청담 글로벌이라든가 뭐 실리콘투라든가 이런 게 같이 또 연달아서 네, 확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또 한국 이제 비행기가 이제 다 오고 가고 하게 증편이 되잖아요. 네. 항공주, 여행주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또 K 콘텐츠. 네, 한알령도 해제가 되고 이렇게 그렇죠. 이제 제대로 이제 양회를 통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네. 양회가 이제 제대로 마무리가 되면 중국도 네, 완전히 이제 빗장을 풀고 일상으로 간다라고 해서 확장이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행, 항공, 뭐 예. 콘텐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약간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면세가 있겠죠. 면세까지. 면세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명동을 좀 가서 환율을 좀 보고 뭐 환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면세점에 이 깃발 부대는 안 왔어요. 그래요? 중국에. 네. 그분들이 오면은 네. 시끌시끌 막 복잡복잡한데 네. 아직 면세점에 그 명동에 있는 그 한 4개 층 쓰는 백화점을 갔더니 텅 비어 있습니다. 아하. 네, 그냥 간간히 좀 있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증평까지 연결이 돼서 좀 되면 아마 봄이 되면 따뜻해지면 중국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카지노까지도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좀 작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작은 그 행사처럼 보이지만 네. 일단 물결이 쫙 퍼지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게 양회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다양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럼 이 양에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부터 뭐 쭉 마냥 끌고 간다기보다는 뭐 트레이딩 관점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봤을 때는 뭐 시세가 어느 정도 좀 나왔고 또 업종 특성상 우리 뭐 챗봇 뭐 이런 AI 이런 것처럼 쭉쭉 뻗어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굴뚝 산업들은 그렇죠. 딱 얼만큼 해서 얼만큼 버는 게 좀 딱딱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성장주들은 이제 쭉 꿈은 무한정이니까 그렇죠. 막 갈 수 프리미엄 막 있는데, 붙이고. 네, 주식에도 아마 그게 좀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적당한 수익들이 나오면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나은. 네, 그리고 트레이딩하면서 계속 섹터들은 돌아다니니까 연결해서 보다 보면은 하나에서 뭐 한 5% 먹는다고 해도 연결해서 다 합쳐 보면은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뭐 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곧 제대로 열리는 중국 양회와 관련해서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섹터들, 종목들까지 알아봤습니다.